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인천의 오래된 골목길. 그 끝자락에 있는 좁은 반지하 단칸방. 거기엔 반찬 냄새가 은은히 배어있는 조용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복자 65세. 시장통에서 반찬 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하며 온 동네 어르신들 밥 챙기고 아이들 간식도 나눠주던 우리 동네 천사.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늘 말했죠. 아유, 복자 아줌마는 진짜 복덩이야. 그럴 때마다 복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유 뭘 이런 걸로요. 그냥 오래 살다 보니 얼굴이 익은 거죠. 하지만 그녀 얼굴이 가장 환해지는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이야기할 때. 우리 태수요? 이번에 강남에 병원 하나 더 냈어요. 며느리 서다연도 의사인데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살가워요. 지난번엔 영양제도 보내줬다니까요. 그녀 집 한쪽 벽엔 아들 정태수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침대 옆엔 며느리 서다연이 개업을 앞둔 피부과 전단지가 소중히 꽂혀 있었죠. 매일 아침 그 전단지를 바라보며 복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젠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내 자식들 잘 됐으니 나도 성공한 인생이지. 그렇게 평온하던 어느 날 아침, 복자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다연. 화면에 찍힌 이름에 복자는 반가움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수요일에 피부과 개업식 있어요. 시간 되시면 잠깐 들러주세요. 그날 복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 병원이 문을 여는구나. 한평생을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인생.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복자는 며느리를 위해 직접 담근 천연 연화장품 세트를 꺼냈고 반찬통에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명이나물, 된장깻잎 장아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거기다 예쁜 보자기로 바구니를 감쌌죠. 다연이가 오늘 같은 날 밥이라도 잘 챙겨 먹게 해야지. 개업식 날 아침 복자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사준 회색 투피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화장도 했습니다. 입가엔 긴장 반 설렘 반의 미소가 번졌죠. 엄마 간다 다연아. 오늘 너 주인공이잖니. 그렇게 바구니를 품에 꼭 안고 버스에 오른 복자는 강남 한복판 말끔한 유리 외벽과 고급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피부과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진짜 잘 됐네. 이걸 다 우리 다연이가? 복자는 눈을 반짝이며 로비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샴페인을 든 하이힐의 여자들, 명품 정장을 입은 남자들 사이로 촌스러운 보자기 바구니를 든 복자의 등장이 공기처럼 낯설게 떠올랐습니다. 저기요, 어머님이신가요? 눈에 힘을 준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 복자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듯 훑었습니다. 여기 VIP 리셉션 중인데 무슨 일로? 복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나는 다연이 시어머니예요. 축하해 주러 왔어요. 여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더니 억지 미소로 바뀌었죠. 아, 네, 그럼 잠시만요. 복자는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낯선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품에 든 바구니가 어딘가 너무 크고 너무 촌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죠.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강남 피부과 로비. 바닥엔 대리석이 깔려 있고 향수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 퍼져 있었어요. 그 속에서 김복자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바구니를 애써 뒤로 숨기며 주위를 둘러보았죠. 어딜 봐도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멀리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메이크업까지 완벽하게 된 사람. 바로 며느리 서다연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웃음이 아니라 놀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땐 그냥 형식적으로. 그 말에 복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러면 초대한 게 아니었던 건가요?
그저 형식적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설렘을 안고 온 자신이 우스워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히 온 것 같네. 그래도 축하해주고 싶어서. 며느리 좋아하는 반찬도 좀 해왔고 지난번에 말했던 천연화 장품도. 복자는 조심스럽게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다연은 그걸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근데 지금은 중요한 손님들이 와 계셔서. 여기는 좀 그러니까 저쪽 대기실에서 잠깐 기다리시겠어요? 다연은 서둘러 복자를 행사장 구석 쪽 외진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커튼 하나로 가려진 조용한 대기실. 샴페인도 음악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닿지 않는 외진 곳이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따 뵐게요. 복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선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빠서 그런 거겠지. 오늘은 다연이 날이니까. 혼자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화려한 파티의 분위기는 점점 그녀를 더 작게 만들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복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이라도 찾으려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진짜 난감하네. 우리 시어머니 갑자기 나타났잖아. 바구니에 반찬이랑 촌스러운 천연화장품 들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며느리 다연의 목소리. 복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까운 복도 살짝 열린 문 너머에서 그녀의 말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미지 망쳐. 여긴 VIP 리셉션인데. 어머님이랑 사진 찍혀서 SNS 올라가면 어떡해. 병원 망해. 함께 있던 친구로 보이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퍼졌고 다연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남편도 엄마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의무감으로 챙기는 거지. 솔직히 누가 저런 시어머니 원하겠어? 그 순간 복자의 손에서 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탕! 반찬통 몇 개가 바닥에 굴러갔고 조용하던 복도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연과 친구들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돌렸고 그 복도 끝에 김복자 바구니를 주워 담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 당황한 다연이 급히 다가왔지만 복자는 조용히 반찬통을 주워 바구니에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나 그냥 축하해 주러 온 것뿐이야. 그녀의 눈에는 말 대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깨진 반찬통 몇 개가 바닥을 굴렀고 김복자는 조심스레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복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이대로 눈을 마주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방금 한 말은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다연은 말끝을 흐리며 다가왔지만 복자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무 들이댔나 봐. 그냥 축하해 주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바구니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 또 한 발 계단 쪽으로 뒷걸음질 쳤죠. 그 순간 복도의 조명은 눈앞이 하얘질 정도로 눈부셨고 귀에선 계속 다연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촌스러운 시어머니 이미지 망쳐. 그 말은 누가 등에 꽂은 칼처럼 복자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따뜻한 말들, 사진 속 웃음들, 전단지 한 장 한 장에 담긴 자부심. 모두가 허상이었던 걸까요? 아들한텐 말하지 마. 그냥 시골로 다시 내려보낼 거야. 다연의 뒷말이 마지막 비수처럼 복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복자는 도망치듯 병원을 나가려 했지만 계단으로 향하는 발밑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어머니! 다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복자의 몸은 앞으로 쏠리며 공중에 떴고 바구니에서 반찬통이 한 번 더 쏟아졌습니다. 쿵!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얀 천장, 병원 내부의 냄새, 그리고 이명처럼 울리는 기계음. 엄마 미안해 엄마. 의식이 흐려지는 찰나 복자의 뇌리에 떠오른 건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창피를 줬구나. 그리고 세상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장이 어슴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약한 소독약 냄새, 기계음, 그리고 따스한 햇살 한 줄기. 김복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익숙지 않은 병실 풍경.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몸을 조금씩 움직여 보았습니다. 아직 기운은 없었지만 그제야 모든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죠. 개업식, 반찬 바구니, 복도에서 들었던 말, 그리고 계단. 복자의 옆엔 다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당당하고 여유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불안함이 잔뜩 섞인 얼굴로 복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정신 드세요? 복자는 다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느낌. 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까 그 말들은 그냥 농담이었어요. 개업식 준비 때문에 너무 예민해서 깊은 뜻은 아니었어요. 복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론 되묻고 있었죠. 정말 농담이었을까? 그때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큰 부상은 없으세요. 단순 타박에 저혈당 쇼크가 겹쳐 쓰러지신 것 같네요. 며칠 정도는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연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돌볼게요. 의사가 나가자 다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복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근데 아들한테는 말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걱정할까봐 괜히 부부 사이에 오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복자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괜히 걱정시키지 않게 그냥 나 혼자 조심 못해서 넘어졌다고 할게. 괜히 걱정시키지 않게 그냥 나 혼자 조심 못해서 넘어졌다고 할게. 다연의 얼굴엔 안도감이 떠올랐고 곧 휴대폰을 들고 나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운명은 그녀 편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최다연 원장님, 보호자분께서 곧 도착하신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오신다고요. 복자와 다연 둘 다 동시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요? 다연이 물었습니다. 남편분이요, 정태수 씨. 방금 공항에서 도착하셨대요. 다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복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태수가 오면 이 모든 걸 알게 되겠지. 곧이어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병실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숨을 고르는 젊은 남자. 복자의 하나뿐인 아들 정태수였습니다. 엄마. 그는 곧장 어머니 곁으로 달려와 손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다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복자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 하지만 가장 먼저 달려와 준 사람. 그게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병실에는 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태수는 여전히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김복자는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다연이는 그냥 가벼운 현기증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얼굴로 쓰러질 리가 없잖아요. 태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복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다연이한테 전화가 왔었어. 개업식에 오라고. 그래서 며느리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고 지난번에 약속했던 천연화 장품도 챙겨서 갔지.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개업식? 다연이가 엄마를 초대했어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던데. 복자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습니다. 그냥 축하해주고 싶었어. 엄마로서 자식이 잘 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잠시 침묵이 흐르고 복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민폐였대. 내가 병원 이미지 망쳤대. 촌스럽고 사진 찍히면 병원 망한대. 태수 너한텐 창피한 엄마래. 그 말을 들은 태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복자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손가락이 떨릴 정도였죠. 그는 천천히 손을 풀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다현이가 한 말이에요. 복자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들아.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실수한 거겠지. 엄마가 갑자기 찾아가서 당황했을 수도 있잖아. 다현이도 미안하다고 했어. 하지만 태수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을 나가려는 듯 문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들아, 제발 싸우지 마. 너희 둘 사이에 금 가는 거 엄마는 더 못 견뎌. 엄마, 태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나 의대 보내고 한 번도 본인 힘든 티 안 내고. 그런 엄마를 촌스럽다고 창피하다고? 그딴 말을 들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그때 문이 열리고 다연이 들어왔습니다. 태수의 표정을 본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뭐야, 무슨 일이야? 태수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복도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복자 혼자 남겨졌고 곧이어 복도에서 점점 높아지는 말다툼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다 농담이었다고 했잖아. 농담? 그걸 농담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은 하냐? 김복자는 가슴을 졸이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수는 다연을 이끌고 들어왔고 다연의 얼굴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태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정리하자. 뭐? 다연이 믿기지 않는 듯 물었습니다. 이혼하자. 지금 이 순간부터 병원도 투자금도 다 빼. 위자료 같은 거 바라지 마.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용서해줘. 다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자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태수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더는 못 살아. 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다연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나도 마음 아팠지만 다 잊었어. 너희 둘 잘 살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나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그걸 부끄러워한 사람과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잠시 뒤 병원 경비원이 들어와 다연을 안내해 나갔습니다. 복자와 태수 둘만 병실에 남았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복자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복자는 말없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가장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2달 후 싱그러운 바람이 부는 초여름 어느 날. 김복자는 시골 작은 마당에 서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도시를 떠나 아들과 함께 내려온 조용한 시골집. 그곳에서 복자는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삶에 쫓기던 날들, 참았던 눈물,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들도 서서히 풀어지는 듯 했죠. 엄마, 점심 먹어요. 내가 고등어 조림했어. 현관문 너머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복자는 웃으며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엔 갓 지은 흰쌀밥, 직접 만든 나물 반찬, 그리고 제법 그럴싸한 고등어 조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때요, 맛은? 정태수가 물었습니다. 복자는 밥 한 숟갈을 떠서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제 제법이네. 조금만 더 하면 나보다 잘하겠는걸? 둘은 눈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복자의 눈가엔 이번엔 슬픔이 아닌 행복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태수가 말했죠. 엄마, 나 요즘 고민 중이에요. 우리 반찬 가게 여기서 다시 열어볼까 해요. 엄마 손맛 세상에 알리자고요. 복자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그렇게 바쁜데?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해. 회사도 정리했어. 앞으론 내가 마케팅 담당할게. 복자는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가게 이름은 뭐로 할까? 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죠. 당신 덕분에. 복자는 그 말을 되뇌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건 이제 단순한 감사의 말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바쳐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라는 이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다음 날 가게 자리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그렇게 조용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